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오늘 아침 라이브 3프로TV의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전 방송에 있다가 왔습니다. 아니, 정 프로님 어디 가시고? 예, 정말 오래간만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스튜디오에. 예, 한 35분 뒤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많이 쉬셨으니까 이제. 35분 동안 냄새가 좀 달라졌어요. 그치. 네. 아니, 많이 쉬었으니까 일해야지. 35분 쉬었으면 많이 쉬었어요. 아니, 정 프로님 어디 갔냐고. 그게 예. 우리가 연휴다 보니까 이제 가족분들 만나러 가셨어요. 맞아요. 네, 가족분들 또 멀리 계시다 보니까 좀 잠깐 날아갔다 오시는데. 그렇죠. 35분 너무 짧아. 오늘 시청자분들도 많이 어디 가신 것 같아요. 어디 많이 가셨을 것 같아요. 예. 계속 물어보실 것 같아요. 오늘 정프로 어디 가냐, 정프로 어디 가냐. 자, 한 번 말씀드리고 맙니다. 이제. 여기다가 그냥 써서 올 걸 그랬어요. 정프로님 휴가입니다. 휴가 갔습니다. 정프로님 가족 만나러 갔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우리 박정훈 팀장님은 뭐 새벽부터 계속 일하시고 계시니까. 네. 뭐 35분 쉬셨으면 많이 쉬셨어요. 아유, 다시 일하실 겁니다. 깜빡 졸 뻔했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일단 류종훈 기자가 뉴스를 전해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도 어김없이 박병창 이사님 나오시고.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참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우리가 쉬는 동안은 너무나도 많은 뉴스가 또 터져 나오기도 했어요. 사실 저도 오늘 이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너무나 쏟아져 나온 이야기들이 많았으니까 이게 정말 고르기가 힘들었습니다. 방송 시간은 정해져 있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해야 되는데 빅테크 실적 발표, 딥시크, 금리, 동결 나왔죠.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임팩트 있게 좀 짜임새 있게 질문을 우리가 또 던지면 되지 않을까. 네. 자, 그리고 이제 김상훈 연구위원이 또 인덱스 시간에 준비하고 계시는데 FOMC 금리 동결 결정이 나오고 났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원래 아빠들은 고생해. 휴일 때 원래 다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쉬었어요? 저는 고향 다녀왔는데 올라오는 날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고생이라니까. 운전이야 항상 하는 거니까. 근데 그 고생을 가족분들이 잘 몰라줘. 근데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제일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일 고생 많이 하죠. 내가 제일 고생이지. 지금 여기 누구도 이주호 기자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저는 둘째가 뱃속에 있는데 이건 안 맞다. 내가 못 이겼다. 제가 둘째가 뱃속에 있습니다. 둘째가 뱃속에 있었구나. 요즘에 일은 애국자야. 그러네. 저는 저희 셋 다 애국자입니다 지금. 둘이니까. 둘이에요? 네. 자, 그러면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사실 오늘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증시가 올라주면 떨어지진 않겠구나. 미국 오른다고 우리가 같이 오르진 않는데 떨어지진 않겠구나. 근데 변동성이 너무 컸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쉬는 동안에 갑자기 막 급락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특히나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M7이 조금 많이 흔들렸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제 밤은 그래도 조금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38% 상승한 채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25% 올랐습니다. S&P 500도 0.53% 올랐고요. 지금 러셀 같은 경우에도 다 오르면서 지금 어젯밤 장은 사실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러셀 2000이 많이 올라가지고 좀 이제 미국 증시 자체가 약간 안정세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다시 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근데 역시나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이 많았던 게 보시면은 계속 올랐던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했어요. 어제 하루 동안에도. 보시면 이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던 모양이 있잖아요. S&P 500 같은 경우는 빠졌다 올라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GDP 성장률 발표가 있으면서부터 조금은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아까 박정훈 팀장님이 너무 자세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일단 한번 맵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빨간색이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준 보시면 아시겠죠. 특히나 엔비디아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제 딥시크 이따가 좀 잠깐만 말씀드리겠지만 딥시크가 이제 출연한 이후에 많이 빠졌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어젯밤 같은 경우에 그래도 나쁘진 않았고 브로드컴이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4.51, 3.88이고 3.88 이러면서 다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2.84% 상승을 한 채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한 종목들은
그래도 어제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잠깐 말씀드리면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다들 이제 좀 발표 전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이제 판매량이 좀 이제 역대 사상 처음으로 이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이제 막상 실적을 뜯어보니까 그래도 괜찮았던 걸로 지금 판단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컨퍼런스 콜 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6월 달부터는 자율주행 택시, 이제 로봇 택시를 조금은 더 많이 확대를 하겠다. 또 연말까지는 북미 내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내년에는 모든 도시에서 이제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이 가능한 주가 딱 정해져 있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가 있는 캘리포니아라든지 텍사스 이쪽에서만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아니에요. 네. 자율주행 서비스를 지금 선보이려고 하고 있고 첫 번째로 선보일 것은 아무래도 텍사스가 되지 않을까. 여기는 관련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금 실행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캘리포니아, 그리고 네. 나서 이제 네바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마 전주로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현재 지금 자율주행 택시가 달릴 수 있는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주는 한 9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구글이 제일 처음에 가 있었던 이제 피닉스라든지 또 이제 네바다 여기가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하고 있는데 텍사스가 조금 많이 기대를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가 없고요. 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본사가 텍사스에 있기 네. 때문에 관련된 서비스를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류종훈 기자가 자동차 전문 기자기도 하지만 반미국인이거든요. 미국에서 한 1년 살았어. 네. 그렇지, 무려 1년 살았죠. 무려 1년 살았어요. 이주하기 전에 일주일 다녀왔는데. 저는 한 3분의 1 이 미국인인데 거의 반미국인이고. 진짜 번데기들이네. 네. 자, 그러면 뉴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쉬는 동안에 와 딥시크의 변동성이 엄청났어요. 네, 이거 바로 좀 하나 띄워주세요.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딥시크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은 저희가 이번 연휴 전까지 잘 몰랐어요. 맞아요. 잘 모르고 저도 이제 정말 우연치 않게 이제 스타트업에 있는 친구한테서 이제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벤치마크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그냥 국내 언론에서 별로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지금 거의 충격을 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딥시크랑 GPT가 결국에는 이제 가장 큰 비교 대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아시아투데이에서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제 그래픽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딥시크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보니까 이제 2003년도 때 생긴 스타트업입니다. 굉장히 생긴 지 2년밖에 안 된 회사예요. 23년? 네네. 2023년. 죄송합니다. 2023년에? 23년. 네, 2년밖에 안 된 회사예요. 채 2년도 안 됐고, 23년도 5월 달에 지금 이제 설립이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V3라고 하는 이제 모델을 발표를 했다가, 이번에는 R1이라고 하는 모델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R1의 지금 성능이 이제 GPT-5.1보다도 훨씬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요 성능 한번 비교를 한 걸 보시면 이제 LLM 기준으로 봤을 때 딥시크 V3가 수학 평가를 했을 때요. 이제 GPT-4.5라든지 메타의 라마 3.1 그리고 이제 클로드 3.5 소네트보다도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았죠. 수학에서. 네. 코딩을 짜는 능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4개 모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또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언어적인 측면에서 클로드가 굉장히 잘한다. 코딩은 챗GPT가 잘 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다 뛰어넘고 이렇게 좋게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좀 충격을 주고 있고요. 추론 특화 모델이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걸 보시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충격을 받은 R1입니다. 네. 이제 수학 평가는 이제 오픈AI O1보다도 훨씬 좋게 그리고 이제 코딩 능력도 그리고 이제 나중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개발 비용이 이번에 가장 큰 충격을 줬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보시면 557만 6천 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로 약 80억 원도 안 되는 비용이 지금 들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굉장히 비싸고 고성능 칩을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H800 보급형 칩이 지금 들어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딥시크의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거는 가장 큰 여파를 받았던 거는 비싼 칩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만큼 뛰어난 지금 추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AI를 내놓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알려지면서 지금 GB200이라든지 GB300이라든지 엄청 비싼 지금 네. 데이터 센터용 이제 서버용, 데이터 센터 서버용 지금 그 반도체 칩을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에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설왕설래를 하는 게 그러면은 이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투자 없이 그러면은 H800만으로 이런 게 이렇게 지금 강력한 성능이 가능해지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딥시크 R1이 강조했던 부분이 강화 추론입니다. 네. 강화 추론은 머신러닝으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추론 학습을 하는 게 이제 강화 추론인데 강화 학습이죠.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위해서는 첫 번째 머신러닝으로 한번 데이터를 정제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투자를 했었던 데이터 센터용 서버, 데이터 센터 서버용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현재 오픈 AI가 많이 지금 학습해 놓은 그런 데이터가 네. 필요한 거거든요. 이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사실은 지금 이 알론의 데이터가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저렴한 AI가 가능해졌다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은 이른 판단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기 데이터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그런 결과를 내놓은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지금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그 스타게이트. 네. 스타게이트 말고 네. 저기 딥시크가 본인들의 데이터를 가져가서 API로 끌어가서 결과를 낸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최근에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좀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제 발표가 많이 났었는데 요거 그림 하나 좀 띄워주세요. 네.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거 그러니까 네, 리얼 데이터를 지금 오픈 AI가 학습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챗 GPT고요. 이제 딥시크가 싹 다가오죠. 다가와서 이 챗 GPT에 이제 빨대를 꽂고서 학습을 해서 추론을 하는 그런 지금 저런 모습이라고. 거 아니냐. 요게 지금 이제 이게 완전히 맞는 그림은 아닌데 네. 가장 이제 좀 단순화시켜서 이해를 하자면은 이제 딥시크의 추론 방식이 요런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딥시크를 활용을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본인을 딥시크 GPT 4.0, 딥시크 GPT 4.5 이렇게 지금 혼용해서 갑자기 막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 쪽의 의견에 조금 더 그 신뢰가 쌓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사실 근데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으면 맞습니다. 예. 예, 뭐 그 부분에서 사실상 뭐 저 그림 자체가 뭐 일부 뭐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픈 소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저게 또 규제 대상인가? 라고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저희가 뭐 저런 오픈 소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를 우리가 뜯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라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슷한 방식을 쓰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오픈 AI는 클로즈 AI죠,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봤을 때 개인정보 활용이라든지 예. 정보의 그런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봐야 같고. 된다.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퍼플렉시티 쪽에서 설명하기로는 이게 우리가 지금 딥식 앱을 깔거나 아니면 이제 웹에서 바로 사용을 했을 때는 정보가 중국 서버로 넘어갈 수 있는데 네. 이제 미국에 있는 서버를 활용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API를 써서 쓰는 곳. 폴플렉시티가 지금 그걸 쓰고 있거든요.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서비스를 내놨기 때문에 우리를 활용을 해서 쓰게 되면은 정보가 뭐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개인정보와 정보 보안 관련해서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비용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딥식이 가장 지금 강조하는 부분은 저렴한 비용으로 구현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 논문을 이제 살펴본 몇몇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게 여러 가지의 그 학습 과정에서 나온 그런 이제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추론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만 지금 한 500억 달러, 죄송해요, 500만 달러 네. 들어갔던 거 그것만 지금 표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총 이제 토탈 비용을 한번 더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비용이 네, 그래도 저렴한 지금 거잖아요. 네, 이제 GPT-5원 대비했을 때 10분의 1, 10분의 1 정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인정해줘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딥시크가 딱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엔비디아 칩을 그래서 안 사겠느냐.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하게 폭락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한 측에서는 저러한 아이들이 만약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다면 이거에 대한 또 퀘션이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예. 이렇게 저비용으로 저런 퍼포먼스를 낸다면
만약에 예를 들면 거의 뭐 비슷한 어떤 투자 비용을 하게 이제 투자를 했을 경우에 또 어떠한 퍼포먼스를 내겠느냐. 그렇죠. 이게 또 시장에서 엄청나게 이제 우려하는 거니까. 네. 우려라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이제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우려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주가를 한번 변동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띄워주세요. 엔비디아가 이날입니다. 이날 이제 역사적 그 이제 손실을 봤다라 손실이 아니죠. 50조 원이 날라갔어. 네. 하루에 시총이 850조 원이 날라갔어. 850조. 와. 네, 엄청납니다. 이게 이 충격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맞아요. 지금 5일치 지금 제가 주가를 가져왔는데 여전히 지금 15% 이상 빠진 상황이고 그리고 스타게이트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일단 구글부터 한번 보시면 구글은 거의 영향권이 아니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날은 많이 빠졌지만 바로 이제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이제 오라클이 스타게이트에서 지금 중요한 그렇죠. 역할을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뭐 이날 빠지고 또 빠지고 올랐지만 여전히 9% 이상 지금 빠진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전히 안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오늘 뭐 실적 관련해서도 맞아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스타게이트 자체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이 이번에 뭐 소프트뱅크에서 수백조를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딥시크에 대해서는 아마 영향권인 걸로 지금 많이들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장이 열렸을 때도 좀 비슷한 현상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그 인공지능 특히 이제 엔비디아 GPU로 기대감이 가득했던 거는 좀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지금까지 그 기대가 없었던 사실 삼성전자는 어쩌면 큰 피해가 없을 수도 있고 뭐 네.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하이닉스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은 지수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많이 변할 수 있겠구나. 2위가 하이닉스니까 많이 변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조금 이제 영향을 받긴 하겠죠. 종목별 영향은 좀 다를 수도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묻은 주식과 안 묻은 묻은 주식과 안 묻은 주식간에 주식의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어찌 보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네. 야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저러한 플랫폼을 만들어? 그럼 여기저기에서 야 나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수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HBM이 그 엔비디아 GPU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것보다 낮은 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네, 값싸니까. 너무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약간 또 지켜봐야 될 게 이번에 이 R1 같은 경우에도 추론 모델에 썼던 GPU는 네. 화웨이 걸 썼다고 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내에 있는 아무래도 AI 기업들은 H100 혹은 이제 H800 같은 이런 걸 써서 네. 어쨌든 리얼 데이터를 학습을 하든 아니면 이제 추론된 데이터, 그 한번 정제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학습하든 간에 어쨌든 거기 학습할 때는 엔비디아를 쓰긴 하는데 추론을 할 때는 이제 자체 칩도 쓴다. 지금까지는 추론에서도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 걸 다 썼어야 되잖아요. 네. 학습, 추론 모든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중국은 추론 과정에서 이번에 R1을 하웨이로 써봤는데 괜찮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추론 쪽에서는 이제 중국 내에 있는 AI 기업들은 추론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는 이제 자체 칩을 쓰지 않겠냐. 자체 칩이라고 한다면 뭐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 만드는 칩을 쓰지 않겠냐. 네. 이런 지금 평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쪽에서는 일단은 HBM부터 빨리 뚫는 게 먼저 이제 최우선 과제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미국 증시, 미국 뉴스를 좀 계속 하시죠. 네.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어떤 미국 기사에서 네. 이 딥시크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저는 그 전에 한 달 전에 그 딥시크에 대해서 들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터질 줄은 몰랐고 그때 당시에 중국에 딥시크라는 게 있는데 많은 연구진들이 네. 그것을 막 이제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던졌대요. 근데 이 딥시크가 계산을 하다가 계산하는 도중에 아 잠시만요. 제가 다시 계산할게요 하더니만 한 3초 4초를 가만히 있더래요. 네. 그래서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다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AI가 본인 스스로 계산이 틀렸다는 걸 인지하고 다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더라. 거기에 연구진들이 좀 기겁을 했다. 뭐 이러한 뉴스를 기사를 제가 한 달 전에 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그때 당시 뭐 딥시크가 뭔지도 모르고 아, 뭐 중국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한 달 뒤에 이게 터지니까 아마 이러한 이야기들도 아마 시장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픈 AI 쪽에서도 지금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 기술인데 보여주질 않고 있대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활용을 할 때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추론 과정이라든지 학습해서 그거를 데이터를 나오는 과정이 하나하나 다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챗GPT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로즈드잖아요. 이제 네. 여기는 오픈 소스고 여기는 이제 클로즈 소스라는 거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게 얘네는 이제 거기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다 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부만 보여주고 있고. 5번에서 지금 일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은 다라고 느끼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그 밑에 하단에서는 똑같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게 오픈 AI 쪽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네. 와, 이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게 그러면 정말 칩을 안 써도 되는 거냐 이걸 지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전문가들이 지금 대부분의 중론은 어쨌든 리얼 데이터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칩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다. 네. 만약에 딥시크가 강화 학습이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적인 학습까지 해야 되는 그런 대형 회사가 될 경우에는 본인들도 결국엔 이제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때는 엔비디아 칩을 쓸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뉴스입니다. 금리. 네, 두 번째 뉴스는 저희가 참 쉬는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네, 이제 페드가 또 이제 이번에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또가 아니죠. 이제 드디어 동결을 한 건데,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동결을 예상을 많이 했지만, 이제 일말의 기대를 잡았던 거는, 야, 그래도 트럼프가 대통령 됐는데, 트럼프가 냅둘까라고 했는데, 네, 파월은 굉장히 여전히 고집이 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금리 이제 한미 기준금리 추이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미국이고 빨간색이 한국입니다. 연합뉴스에서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가져왔고요. 이번에 미국에서는 결국에는 4.5%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제 뭐 이제 폭은 4.25에서 4.5지만 저희가 항상 상단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4.5%로 유지를 하기로 했고, 한국은 현재 지금 3.0입니다. 앞서서 지금 이제 금통위에서 3.0으로 동결을 한번 1차로 시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격차가 1.5%포인트가 나는 걸로 지금 유지를 하게 됐고요.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11월, 12월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번엔 또 인하를 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동결이구나 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 동결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한 후 첫 번째 이번에 이제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은 올해의 이제 FOMC FED의 이제 그런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걸로 좀 많은 지금 가늠자로 생각을 하는데 2회 생각했잖아요. 사실 올해 금리 인하를 2회라고 봤는데 이번 동결이 결국에는 확실하게 나오고 난 뒤부터는 이번에는 이제 없는 거 아니냐 혹은 이제 한번 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하 사이클 끝났다. 그렇죠. 네, 엔화도 요즘 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엔화도 오르고 BOJ에서도 지금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글로벌리 봤을 때 영향권을 봤을 때 이제 무조건 금리 인하만으로 가져가는 게 미국한테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패드의 판단이라고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은 어쨌든 이제는 내렸으니까 미국은 내렸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1월 달에 이제 금통위에서는 이미 동결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2월 달에는 그래도 내수 때문에 내리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최근 움직임을 보면은 뭐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하는 총장이라든지 이복현 이제 금감원장이라든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동안은 조금은 금리 인하가 조금은 쉽지 않다. 특히나 이제 상반기에서는 내수 침체가 아무리 오더라도 미국 상황을 많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한국은행 쪽에서 이제 금통위를 보시면은 작년 10월, 11월 연속 인하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창용 총재가 했던 이제 멘트를 보시면은 경기 상황만 보면은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제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원달러 환율이 30원 정도 이제 펀더멘털에 비해 더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또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도 지켜볼 겸 숨 고르기를 하면서 정세에 따라 판단하는 게 더 신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숨 고르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두 차례를 급격히 내렸기 때문에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지켜보고 우리가 이제
금리에 대해서 방향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한은의 그런 이제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내수 침체에 대한 영향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올해 뭐 2% 성장은 당연히 물 건너갔고 이제 1% 한국에서 나오는 이제 전망치는 후반이었잖아요. 예. 해외에서 나오는 전망치를 보면 1% 초중반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역성장에 지금 접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올해 내수 상반기는 많이 좀 침체가 될 걸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지금 금리를 내려서 조금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외부의 압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뭐 최근에 예전에 과거 영끌족 네. 그분들이 이 금리의 부담을 못 이겨서 경매 시장에 그렇게 지금 부동산에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렇죠. 지금. 사실 네.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금리가 떨어질 걸 생각하고 들어갔으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지금 뭐 내수 마찬가지 네. 자영업자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죠. 예. 지금 뭐 어제 저도 아침에 와서 막 신문을 막 살펴보다가 보니까 설 연휴 때가 사실은 전통시장의 가장 큰 피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매출이 전년 대비 3분의 1 토막 났다고 합니다. 3분의 1 전통시장의 네. 매출이 3분의 1 토막 났다고요?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3분의 3분의 1로? 3분의 2 토막이 난 거죠. 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실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저도 이번에 여러 이제 제 고향도 다녀오고 여기저기 지금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도로에는 사람이 많아요. 네. 도로에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흔히 가는 이제 뭐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이제 놀러를 갔을 때 어디 입장을 한다든지 그런 데 가보면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다들 그냥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 저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사러 그렇게 돌아다니는 케이크 하나도 없던데. 다 누가 산 거야, 그러니까. 케이크 사시다. 아니 얼마나 좋은 걸 사셨길래? 아니, 이게 케이크 없어, 케이크 없어요? 예. 양극한 것 같아요. 양극화. 비싸고 인스타그램 올릴 거는 찍고. 네. 예. 참 그래요. 어쨌든 뭐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를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데 네. 그 추경이 그렇죠.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네, 다음 뉴스는 요거는 조금은 이번에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서 일부러 가져와 봤는데요. 현대차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를 네. 드디어 이제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거를 지금 검토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서울경제에서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은 도입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조금은 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아틀라스의 이제 새로운 모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뒤돌기 하던 아틀라스 아니고, 네, 얘는 이제 완전히 그 유압식이 빠지고 전기 모터랑 이제 거기에 대한 액추에이터만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얼굴이에요. 그런데 목이 360도 돌아가고 허리도 360도 돌아가고 뭐 이러는데 이게 우리가 사람이 움직이면은 짐을 옮길 때 왔다 갔다 할 때 몸을 계속 틀고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걸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얘네는 직선 움직임만 하면 됩니다. 가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잡았어요. 우리는 몸을 돌아야 되잖아요. 네. 몸이 돌 때 몸 전체가 도는데 얘는 상반신만 돌면 돼요. 그리고 목도 360도 돌아가다 보니까 공간 활용이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로봇들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생산 현장에 투입이 되면은 굉장히 효율성이 높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도 내용을 한번 보면은 현대차가 이제 아틀라스를 싱가포르에 있는 HM직스라고 하는 곳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지난해 4월 달에 이제 부품 운반 등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작업을 할 수 있는 2세대 아틀라스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1년 만에 이제 생산 공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어느 정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투입을 HM직스에 투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순차적으로 여러 공장에 투입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자체는 사실은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긴 해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처음에 인수를 했을 때 다들 이걸 어디다 쓰냐. 비싸기만 하고 그냥 기술적으로만 뛰어나 보이지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가 한번 이렇게 좀 새로운 모먼트를 맞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도 액추에이터로 넘어가면서 비용이 확 절감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방안들을 이미 다른 회사들이 많이 써봤습니다. 현대차는 절대로 프론티어를 하질 않아요. 얘네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하기 때문에 지금 먼저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이제 유비텍이라고 하는 네. 그 로봇을 가져와서 뭐 니오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전기차 업체들이 쓰고 있고, 최근에 이제 BYD 같은 경우에도 BYD가 생산량이 가장 많은데 걔네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공장에 투입을 하기로 했고요. BMW 같은 경우는 이제 피규어 AI의 지금 모델을 투입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그 공장에 이제 그 적용 공정 과정을 많이 늘리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인간보다도 2배가량 속도가 빠르다. 사람을 투입하는 것보다 공정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도 되게 놀랐거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됐죠. 재작년에 HMGX를 가서 봤을 때 로봇들이 다 움직여요. AGV, AMR 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 가면 로봇이 여러 종류의 로봇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렇죠. 정확도는 높을 수 있어도 속도는 6분의 1, 사람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1년 사이에 그 속도를 이제 사람보다도 2배가량 빠르게 끌어올렸다라고 네. 하는 게 피규어 AI의 이야기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피규어 AI라든지 이 하드웨어 기술적으로 네. 봤을 때 다른 어떤 로봇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는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띄워주십시오. 요게 지금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유비텍의 이제 그 로봇인데, 요게 지금 중국의 전기차 공장에 투입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이제 피규어 AI의 이제 독일 네. BMW 공장에 BMW 들어가 공장에 있는, 들어가고 네. 있는 이제 로봇입니다. 여기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들 아시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오픈 AI도 투자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업체들은 지금 피규어 AI 로봇을 좀 대량적으로 네. 지금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면은 이제 테슬라가 좀 제 생각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 거는 당연히 뭐 그 자율주행 관련된 것들이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새로운 지금 전환을 맞이할 걸로 보는 게, 이게 노동 문제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노조가 약한 줄 알고 있지만 굉장히 셉니다. 특히나 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임금을 50% 인상시켰거든요. 그만큼 세기 때문에 그들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로봇을 투입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잡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트럼프가 도와주지 않겠냐,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좀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드디어 우리나라 그 자동차 기업도 스마트해지는군요. 그렇죠. 이게 HMGX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고, 이제 미국의 이제 HMG MA라고 하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문을 작년 말에 열었고요. 그리고 내년 되면은 울산 공장에도 이제 울산에도 전기차 전용 공장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세 개의 공장은 전부 다 스마트 팩토리가 돼서 사람은 전원만 키로 다니면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대차가 노조가 좀 파업을 잘하잖아요. 파업의 선봉장에 이제 이 아틀라스와 스팟이 서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많았어요. 네, 로봇도 이제 같이 파업을 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안 돼. 왜냐하면 그 로봇은 단식 투쟁이 안 돼요. 전기를 끊어버리면. 네. 어쨌든 이렇게 스마트해지는 세상에 우리도 좀 스마트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 스마트 TV가 오늘 싸게 나왔습니다. 삼성 스마트 TV가 지금 보니까 65인치가 78만 원. 65인치가 78만 원. 65인치? 이거 말이 안 돼. 75인치가 99만 원. 100만 원을 안 해요? 100만 원 안 해요. 말이 안 돼. 65인치가 78만 원. 원래 얼마예요, 원래? 아니 75인치 되면은 수백만 원, 한 2,300만 원 네, 하죠. 75인치까지 보려고 제가 노력 자체를 안 해서 봤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저희 매형이 이제 70인치 산다고 했을 때 집안의 반대가 극심해서 TV가 그렇게 커서 되겠냐고요. 지금은 70인치가 뭐 거의 대세니까. 근데 그 당시에 70인치 제가 기억하기로 몇백만 원 주고 샀던 걸로 기억해요. 몇백만 원? 네, 그때는 몇백만 원 했죠. 그때는 몇백만 원이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일단 LCD 그 패널이라고 하는 게 크게 만들수록 수율이 떨어져요. 맞아.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어. 근데 와 75인치가 99만 원. 사실 딴 거 얘기할 필요가 없네. 100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100대밖에 없다고 하니까. 네. 지금 오늘 그 여러분들 세뱃돈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뱃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스마트한 TV 사야지. 스마트 해야죠 이제. 요즘에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 아빠들 다 돈 줘봐서 알겠지만 기본 5만 원이야. 신생한테 5만 원을 줘야 돼. 심사임당이 이거 등골 다 뽑아 먹었습니다. 네, 심사임당이 나와서 힘들어졌어. 그러니까 요즘에 5만 원짜리 한 장만 줘도 약간 인색해지는 세상이 돼버렸어. 맞아. 이거 10 줘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러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 그러니까. 그 돈 받았으면 이거 제가 전 줘야죠. 그 돈 받으신 분 그 돈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스마트 TV 하나 사셔야 돼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설 연휴 지나고 스마트 TV 한번 한 대 딱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5인치가 78만 원, 75인치가 99만 원이면 이건 괜찮다. 엄청나네요. 그 삼성 본사에서 직물류라는 거기 때문에 그 서비스 센터에서도 12개월 무상 보증도 해주고 직접 오셔서 설치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은 여기까지. 네. 유종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